원딜 마스터이, 폭격기 르블랑, 무한 큐 요네, 그리고 되풀이 유래 가속갱 하이퍼 쿨감 하이퍼 이속 정신나간 세라핀. 꽤나 오랜 시간 특수 게임 모드가 나오지 않았던 소환사의 협곡에 새로운 모드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7월 21일에 추가된 신규 모드 리그 오브 레전드 아레나 모드. 평소와 같은 5대5 게임이 아닙니다. 무려 2대2대2대2에 4팀으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평균적인 게임 시간 15분 내외. 룬 없습니다. 스펠, 전멸 도주 고정, 롤치에서만 보던 증강의 등장, 활용 점정으로 특수한 기믹까지. 오늘은 한번 이 녀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큐가 잡히게 되면 각자 챔피언을 배난 뒤 비공개 선택으로 챔피언을 픽하게 됩니다. 이번 판 제가 선택한 챔피언은 애니비아, 제 친구는 스웨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되면 상점 주인 대신 대불뚜기가 우리를 반겨주며 3레벨로 시작하고 1000골드가 주어집니다. 아레나 모드에서는 시작 아이템과 신발을 1000원에, 신화급과 전설급 아이템을 3000원에 판매합니다. 각 아이템들의 스펙은 가격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팀원 2명이 모두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자신의 팀의 구역에 허수아비가 소환됩니다. 나머지 준비 시간 동안은 그냥 이 허수아비를 치며 놀면 됩니다. 참고로 허수아비를 때린 데미지도 게임 종료 후 딜량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전 평소에는 허수아비를 잘 안 때리는 편인데 가끔 때리고 나서 딜량을 보면 이상하게 뻥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른쪽 점수판에 칼 표시가 떠있는 팀과 전투를 하게 되며 전투에서 패배할 시 팀 체력이 깎이게 됩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2,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4, 7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는 6, 10라운드부터는 8의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전투에 돌입하고 30초가 지나면 불의 고리가 서서히 매회 중앙으로 이동하고 불의 고리의 바깥에 위치하는 최대 체력 비례 고정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무튼 전투 시작. 첫 상대는 티모와 트런들입니다. 아레나 모드에서는 와드가 없는 대신 비전 탐지기라는 장신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탐지기를 이용해 부시를 밝혔고 스웨인이 트런들에게 속박을 맞췄으니 저도 Q 스턴을 연계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시에서 티모가 나타났고 스웨인이 포커싱을 당하게 됩니다. 비전 탐지기로 은신한 적은 탐지할 수 없나 보네요. 저와 스웨인은 최대한 트런들을 때려보지만 힘의 꽃으로 회복하는 건 저지하지 못합니다. 트런들이 공격하는 이 힘의 꽃은 최대 3번까지 공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사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이 꽃을 공격하면 체력과 마나를 회복하고 보호막을 얻으며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들죠. 힘의 꽃으로 회복하고 온 트런들이 다시 스웨인을 노리지만 스웨인이 전멸로 빠지고 저도 적투를 함께 스턴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티모와 트런들이 모두 전멸을 사용하며 스웨인을 마무리하고 저도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마무리당하죠. 확실히 궁극기가 나오기 전까지의 스웨인과 애니비아는 너무나도 무력하네요. 그렇게 첫 전투가 끝난 뒤에는 증강을 고르게 됩니다. 저는 마침 상당히 괜찮은 증강체인 지옥의 전도체가 떴네요. 스킬 사용 시 지속딜을 입히고 지속딜 발동 시 기본 스킬의 쿨타임까지 줄여주는 좋은 증강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시작. 이번 상대는 말파이트와 아트록스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달려오는 말파이트에게 스웨인이 속박을 맞췄고 저도 Q 스턴을 연계합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없으면 뚜벅이인 말파이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동기로 벽을 넘을 수 있는 아트록스가 굳이 혼자 폭발탄으로 넘어와 저희를 무리하게 잡으려 하는군요. 스웨인의 속박 그리고 다시 저의 스턴까지 연계해줍니다. 그러자 아트록스는 도주를 사용해 거리를 벌린 뒤 힘의 꽃으로 회복하려 합니다. 아레나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스펠인 도주는 쿨타임은 45초이며 2초간 이속 40%를 얻고 자신의 뒤에 있는 적 하나당 추가로 20%를 얻는 스펠입니다. 참고로 스펠을 교체하는 증강을 고르게 된다면 도주에서 해당 스펠로 교체됩니다. 또한 전멸에도 특이사항이 있는데 아레나 모드에서는 쿨타임이 적용되는 스펠이 아닌 한 번 사용하면 다다음 라운드에 다시 사용이 가능한 스펠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리 벌린 아트록스의 꽃 한 대를 뺏어 먹어주고 아래쪽에서 말파이트에게 공격당하는 스웨인을 도와줍니다. 스웨인이 폭발탄을 터뜨려 말파이트를 아트록스 쪽으로 날려버렸고 저는 뭉쳐있는 적들에게 스턴을 맞췄습니다. 거기에 스웨인까지 스킬을 적중시키며 순식간에 말파이트는 비인사 상태가 되었고 도망친 말파이트 대신 아트록스를 처치했습니다. 비전 탐지기로 힘의 꽃을 먹는 말파이트를 발견했고 이번에도 저와 스웨인의 CC를 연계해 말파이트까지 처치하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2라운드 종료 후에는 1000골드를 얻게 되고 저는 마법사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6레벨을 달성하게 됩니다. 애니비아와 스웨인이 궁극기를 배웠으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세 번째 전투. 이번 상대는 티모와 사미라입니다. 시작부터 티모가 버섯을 깔아대는군요. 그런데 양쪽 다 적극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서로 견제만 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견제로 빠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꽃을 먹다가 위치가 갈라져 있던 저와 스웨인 중 상대는 스웨인의 멀기를 선택합니다. 스웨인은 바로 궁극기를 사용하며 버텨냈고 저는 편하게 딜을 넣으며 상대를 무난하게 마무리합니다. 3라운드 종료 후에는 3000골드를 얻게 되고
저는 만년설이, 리안드리, 영겁의 지팡이, 대천사의 지팡이 중에서 고민하다가 영겁의 지팡이를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영겁의 지팡이와 대천사의 지팡이와 같이 스택을 쌓아야 하는 아이템들은 스택을 쌓는 대신 2라운드 이후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4라운드부터는 맵의 무작위로 카메오 챔피언들이 등장합니다. 카메오 챔피언으로는 사미라, 파이크, 세트, 나피리, 럭스가 있으며 각각 특수한 기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미라, 이동 불가 효과를 적중시키면 해당 챔피언에게 이동하며 짧은 에어본과 약간의 피해를 입히고 스타일 등급이 E, B, C, D, A, S등급 순으로 1단계씩 오르게 되며 S등급을 도달 시 지옥불 난사를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힙니다. 파이크, 가장 멀리 떨어진 챔피언에게 망자의 물살을 사용하고 적중 시 약간의 피해를 입히며 기절시킵니다. 세트, 체력이 모두 깎이면 막타를 친 챔피언의 상대팀을 향해 강펀치를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중앙 범위에 적중 시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나피리가 맵을 돌며 전방 부채꼴 영역을 탐지하고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경우 나피리가 사냥개의 추적을 사용하여 돌진하고 큰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 나피리의 돌진 경로에 다른 챔피언이 있을 경우 대신 맞게 됩니다. 럭스가 맵의 중앙에 고정되어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직선 범위의 챔피언을 탐지하고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최후의 삼각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참고로 이 5 챔피언 외에도 13.15 패치에 비에고, 샤코, 그웬, 이블린, 진 이렇게 5 챔피언이 추가로 출시되어 총 10명의 챔피언이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무튼 4번째 전투 시작, 이번 상대는 말파이트와 아트록스 그리고 이번 카메오 챔피언은 파이크입니다. 파이크를 적진으로 보내기 위해 맵의 중앙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벽으로 길을 막아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번에도 견제와 CC 연계 위주로 풀어나가려 했으나 스웨인의 E와 제 Q가 빠지자마자 바로 스웨인을 무는 말파이트. 스웨인의 체력을 깎은 뒤 말파이트는 Q로 스웨인의 이속을 훔쳐 유유히 빠져나가고 슬로우가 걸린 스웨인은 파이크의 기절까지 맞아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시 들어와 체력이 없는 스웨인을 아트록스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저도 체력이 없는 말파이트를 마무리했고 이제 아트록스와의 1대1 상황입니다. 방금 스웨인을 마무리하며 E를 사용했기에 아트록스는 벽을 넘을 수 없고 이를 이용해 벽으로 길을 막아 파이크의 스턴을 적중시킵니다. 스턴이 풀리고 한 칸 남은 꽃을 먹으며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던 아트록스는 더주까지 사용해 붙어보려 하지만 길목이 좁아 피할 곳 없이 스턴을 맞아버렸고 파이크까지 돌진합니다. 다만 파이크의 스턴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돌아온 아트록스는 궁을 켜고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평타를 치며 도망가다가 운 좋게 아트록스의 Q 끝거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불의 고리를 피하기 위해 전멸을 사용했고 파이크의 스턴까지 운 좋게 피했네요. Q 1타와 2타는 어찌어찌 안 맞았지만 무빙 실수로 Q 3타에 맞게 되며 빈타 상태가 됩니다. Q 스턴을 맞추고 거리를 벌렸고 파이크의 스턴까지 연계당한 아트록스. 이와 궁을 사용해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처형자와 쌍버프 중에서 고민했지만 뭔가 생각 없이 궁 깔아놓다가 만화를 다 쓰는 일도 생길 것 같아서 쌍버프를 골랐습니다. 5번째 전투, 이번 상대는 티모와 사미라, 이번 카메오 챔피언은 나피리입니다. 전투에 시작하자마자 나피리의 기믹을 잘 모르던 스웨인이 나피리에게 맞아버린 상황. 거기에 티모의 실명 다트와 정조준 일격 증강까지 맞으며 체력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나피리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티모에게 스턴을 넣어 나피리의 표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애니비아, 스웨인, 그리고 나피리에게 두들겨 맞은 티모는 순식간에 역관광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보기 위해 들어온 사미라도 그대로 마무리당했네요. 그런데 사미라 옆에 떠있는 저건 뭘까요? 저건 스웨인이 먹은 실버 증강인 청부살인마의 효과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적에게 표식을 새기며 표식이 있는 적에게 15% 추가 피해를 입히고 처치 시 350골드를 추가로 얻게 되는 효과네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빠르게 5라운드 승리. 다시 쇼핑 시간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대천사의 지팡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뭔가 높죠? 2라운드 전에 구매했던 영겁의 지팡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벨이 1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체력, 만화, 주문력, 그리고 영원 효과 증가까지 상당히 쏠쏠하네요. 6번째 전투, 이번 상대는 트런들과 티모입니다. 첫 전투 이후로 처음 만나는 것 같네요. 트런들이 갑자기 달려들까봐 무서워 주저하는 사이 상대가 먼저 중앙에 자리를 잡고 티모의 버섯으로 공간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저희도 중앙으로 들어갔고 아니다 다를까 바로 달려드는 트런들. 그런데 저희도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에 트런들이 순식간에 빈사 상태가 되었고 도망치는 트런들에게 전멸을 사용하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스웨인이 티모를 그랩하여 제 궁 범위 안으로 끌고 왔고 티모 역시 마무리당하죠. 이번에도 빠른 승리였네요. 이번 준비 시간도 쇼핑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악마의 포옹을 구매해주죠. 참고로 그전까지 킬을 많이 올려 골드를 많이 모았다면 여기서 시작 아이템을 판매하고 4코어까지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딱히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7번째 전투 시작, 이번 상대는 말파이트와 아트록스, 카베오 챔피언은 이번에도 파이크네요. 방심한 사이 바로 궁극기로 들어오는 말파이트 그리고 아트록스까지 가세하며 정말 순식간에 빈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단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힘의 꽃을 향해 달렸고
아트록스도 체력이 많이 빠져 마무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물몸인지라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7번째 전투가 끝나고 진강 선택의 시간, 선제 공격과 어둠의 수확 룬을 얻을 수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먹을까 고민했지만 어차피 리롤 기회도 2번이나 남아있으니 그냥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건 감정과 난임 룬을 얻을 수 있는 연계의 대가. 나름 마음에 듭니다. 바로 골라주죠. 8번째 전투. 이번 상대는 티모와 사미라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티모는 버섯 농사를 시작했고 힘의 꽃을 전부 뺏기게 됩니다. 잠깐의 대치 이후 제가 버섯을 지우고 있는 사이 스웨인이 티모에게 얻어맞고 gin사 상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스웨인이 죽어버리고 저도 무력하게 잡히고 맙니다. 정말 허무하네요. 이번 쇼핑 시간에는 무엇을 살지 고민하다가 라바돈을 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시작템 팔고 꽃템 사는 거 깜빡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젠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바로 탈락하는 체력이 되어버렸네요. 이젠 정말 더 이상 패배해선 안됩니다. 9번째 전투. 이번 상대는 트런들과 티모입니다. 이 상대도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바로 탈락할 체력이네요. 양쪽 모두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바로 탈락하는 만큼 바로 싸움을 열기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앞에서 문신을 풀고 뛰쳐나온 티모와 뒤에서 나타난 트런들. 우선 트런들에게 스턴 먹이고 포커싱을 했으나 전멸로 저를 먼저 잡으려 하는 트런들. 난 입으로 어찌어찌 살아가나 싶었지만 티모의 버섯을 밟아버리는 바람에 알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히 스웨인이 트런들은 마무리했고 티모에게 스웨인이 죽게 되지만 저는 다시 부활했죠. 아래쪽 힘의 꽃을 전부 먹어준 뒤 위쪽 힘의 꽃까지 먹으러 갑니다. 티모는 그런 저를 방해하러 오지만 제게 한 대 맞고는 잠시 빠진 뒤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게 되고 이러면 뻔하죠. 큐로 티모를 마무리해줍니다. 방금 전 전투에서 포로팀까지 패배하며 바위계 팀과의 1대1 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가 되면서 패배 데미지가 8로 늘어나게 되어 상대도 한 번 패배하면 탈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전투가 되겠네요. 저는 드디어 시작 아이템을 팔고 생존을 위한 조냐를 구입했고 돈이 남으니 주스 4종류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주스는 협곡의 영약과 비슷한 아이템으로 주문력 또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힘의 주스, 체력을 올려주는 활력의 주스, 스킬 가속을 올려주는 가속의 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 주스를 구입하면 머리에 모자가 씌워지게 됩니다. 저는 다른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정말 모자를 쓰는 게 끝이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모자는 중첩이 된다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스 도핑까지 마치고 시작되는 마지막 전투. 시작하자마자 궁극기를 시전한 말파이트에 저희는 체력이 많이 빠졌고 꽤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예로 버티던 스웨인이 존예가 끝나자마자 전멸을 사용해 말파이트를 같이 노려주며 처치하는 데에 성공했고 다음은 아트록스. 아무리 요즘 성능괴라란 그 아트록스라지만 저희의 딜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죠. 아트록스가 체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빠르게 처치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레나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냥 재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싸움만 하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아레나 전용 아이템들도 있고 진강과의 상상도 못한 시너지로 엄청나게 강해질 수도 있어서 이 점도 꽤 재밌고요. 다만 재미적인 요소와는 별개로 일시적인 이벤트 모드인 만큼 밸런스 문제가 꽤 심각한 편이고 버그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 버그는 딱히 경험해보지 못했고 밸런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재밌는 아레나 모드 8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인기가 많다면 이후에도 상시 오픈할 예정이라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의 결론, 간만에 나온 이벤트 모드 상당히 재밌어요.